시스템적으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더 좋기는 좀 시스템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비 수준은 프리우스보다는 좀 한참 떨어진다. 그 저속에서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프리우스보다 약한 반면에 중고속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났을 때 시동을 끄고 전기 모터로 속도로 유지하는 그 능력은 아이오닉이 상당히 좋다. 그 실력 면에서는 프리우스에 아직은 좀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경쟁 모델은 프리우스가 아니라 아반떼다. 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하이브리드 모델을 계속 선보여 왔습니다. 아반떼를 시작으로 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그랜저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여 왔었는데요. 그동안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을 얹은 기존 있는 모델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해서 그동안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해 왔다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아이오닉은 아예 처음부터 하이브리드만을 위해서 새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차는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은 전혀 얹지 않고, 이번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먼저 나왔고,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곧이어 전기차까지 완전히 친환경 모델로만 라인업을 구성한다는 게 이제 아이오닉 모델이 되는 거죠. 이런 예는 토요타의 이제 프리우스를 들 수 있는데,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처음 선보이면서 기존에 있던 토요타의 모델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지 않고 프리우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에 선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도 이제 그 프리우스와 마찬가지로 아예 새로운 아이오닉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친환경 전용 모델로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프리우스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프리우스는 처음 개발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친환경을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플랫폼, 뭐 엔진, 뭐 전기 모터, 모든 시스템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반면에, 이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는 지금 그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전용 플랫폼을 새로 개발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새로 플랫폼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아반떼 플랫폼을 친환경 차에 적합하도록 대폭 수정을 한 거죠. 그렇게 대폭 수정을 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플랫폼에서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친환경 차들만 만드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점이 이제 그 토요타의 프리우스랑은 조금 출발점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통합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토요타도 4세대 프리우스는 토요타가 통합하고 있는 TNGA라고 하는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새로운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4세대 프리우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도 역시 이제 플랫폼 통합을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이오닉에 적용된 친환경 전용 플랫폼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모든 차들은 그 배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많아지고 또 배터리 배치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배터리를 어떤 위치에 얼마나 수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강서구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에서 출발해서 헤이리까지 지금 시승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승은 이미 뭐 재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공개가 됐고요. 이번 시승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역시 연비죠. 과연 실주행 연비가 정말 잘 나오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승에서도 최대한 연비를 좀 테스트하는 위주로 시승을 하겠습니다. 편도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계획이고요. 기존의 3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을 하면서 연비 운전을 해보면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비를 가장 좋게 만들었을 때 거의 뭐 한 30km 이상 연비가, 30km 가까운 연비가 나왔었거든요. 또 평상시에 그냥 시내 아무렇게나 대충 타면 뭐 늘 20km 이상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차를 그 프리우스와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연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시승에서 최대한 연비가 잘 나오도록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연비가
프리우스가 잘 나왔을 때랑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하고 그 도요타의 프리우스하고 시스템적인 차이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구조적으로 병렬식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있고 전기 모터가 있고 변속기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도요타의 프리우스는 엔진, 변속기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시스템 외에 직렬로 전기 모터가 하나가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기 모터는 구동하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행 중에 엔진의 파워를 끌어서 전기 모터를 충전하는 용도로 쓰는 충전기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터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도요타의 시스템은 직병렬 혼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요타하고 현대차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전기 모터의 용량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를 좀 더 전기 모터의 용량을 좀 더 큰 걸 사용하고 있고요. 현대기아 쪽에서는 전기 모터 용량을 좀 낮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엔진을 먼저 살펴보면 그 프리우스는 1.8L의 애킨슨 사이클 VVTI를 사용하고 있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엔진 출력이 아이오닉 엔진 출력보다 낮습니다. 아이오닉은 1.6L의 GDI의 애킨슨 사이클을 쓰고 있죠. GDI 엔진을 하이브리드에 적용한 게 이제 현대가 처음인데, 프리우스보다 출력 배기량이 더 낮은 1.6L이긴 하지만 GDI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출력이 프리우스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전기 모터의 용량은 프리우스가 훨씬 더 높은 거죠. 네, 프리우스는 상대적으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 용량이 더 크다 보니까 그 엔진의 힘보다는 전기 모터를 좀 더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비를 더 높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심지어는 주행 중에도 엔진의 힘을 일부 끌어와서 배터리를 충전할 정도로, 그래서 전기 모터와 배터리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프리우스는 연비를 세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네, 아이오닉은 엔진의 힘이 좀 더 주가 되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는 약간 보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기존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좀 더 엔진 쪽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처음에 출발할 때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속도 자체가 프리우스보다는 좀 낮습니다 지금. 근데 이번 아이오닉에서 좀 신기한 게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의 용량이 더 낮습니다. 출력이 이건 43.5마력이고 프리우스는 한 70마력 되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의 용량이 더 낮은 데 반해서 토크는 아이오닉이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토크가 더 높으면 초반에 발진할 때 전기 모터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출력은 낮은데 토크는 더 높은 이 아이오닉 전기 모터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나타낼지도 사실 좀 궁금한 점이고요. 지금 시내를 통과해서 이제 강변북로에 접어들었는데요. 계속 급가속을 전혀 하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연비가 17.6km/L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씩 정속 주행을 하면서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데, 아이오닉도 이번에 연비가 시내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좀 더 발전을 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연비로 봤을 때는 뭐 단정하긴 이릅니다만 미리 속단을 한번 해보면 역시나 아이오닉의 연비가 실연비가 그 프리우스만큼 좋지는 않다 라고 지금 속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요. 아마 그 프리우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다면 충분히 한 22~23km 정도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행을 하면서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역시 하체입니다. 지금 하체가 이거 느낌이 장난 아니게 좋은데요. 이거
저번에 아반떼가 출시가 되면서 하체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죠. 뭐 예전 현대차에 비해서는 정말 월등히 좋아진 그런 하체의 안정감 또는 승차감과의 매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아이오닉은 거기보다 한 끗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그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중심에 이렇게 쫙 깔리니까 아무래도 무게 중심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그거는 뭐 소울 전기차, 저번에 이제 소울 전기차를 타면서 소울 그 승차감 별로 안 좋았던 소울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엄청 하체가 좋았던 것처럼, 지금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승차감이랑 안정감이 훨씬 더 좋아졌다. 그리고 아이오닉은 뒷바퀴에 그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죠. 아반떼는 지금 토션빔을 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자, 연비는 연비고, 궁금한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현대가 아이오닉을 선보이면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는 재미없다 라는 그런 선입견을 불식시키겠다.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임에도 불구하고 주행이 굉장히 즐겁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5마력 정도 되는 1.6L 가솔린 엔진에다가 거기에다가 43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 이 전기 모터는 특성상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초반 응답성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가속 위주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응답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포츠 모드를 따로 선택하는 버튼은 없고, 기어 레버를 당기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서 6단에 있다가 스포츠 모드 5단으로 기어가 변속이 되고요. 그러면서 계기판도 아까는 이제 속도계로 세팅이 되어 있던 게 지금은 이제 회전계로 세팅이 바뀌었습니다. 기대만큼 좋진 않네요. 기대만큼 좋진 않은데, 지금 3단인데도 일단 뭐 스포츠 모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프리우스는 아예 스포츠 모드가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도 없고 수동 모드도 없죠. 근데 이 차는 수동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좀 약간은 그 스포티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몸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엑셀을 밟으면 살짝 좀 치는 맛이 있긴 있는데, 이게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야, 급차선 변경하는 거동도 굉장히 괜찮고. 약 700m 앞 9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행 감각은 정말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차선 변경이나 이런 데서 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 그냥 직선 주행에서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기대했던 가속감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140 시스템 이제 통합 출력이 141마력이라고 하는데, 아반떼 가솔린이 132마력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야 되죠. 왜냐면 이제 전기 모터가 더해지니까. 그래서 가속감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연비 위주로 돌아가 보면, 지금 현재 85km인데, 속도가 85인데 지금 전기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너지 흐름도 상에서 볼 때 지금 거의 90km로 주행을 하고 지금 바뀌었네요. 네, 방금 엑셀을 살짝 밟으니까 엔진 시동이 걸렸는데, 아까 거의, 다시 한번, 네, 지금 이제 엑셀에서 한번 발을 살짝 떼서 EV 모드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80km에서 그렇죠. 이게 약간 상황에 따라서
거의 한 8, 90km에서도 EV 모드가 들어오긴 하는데, 현대차에서 120km에서도 EV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지금 배터리가 절반 정도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반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80km 평지를 달리는데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120km가 된다는 게. 지금 70km에서 EV 살짝 한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70km인데 EV 가속이 더 아주 지금 천천히 속도가 올라가고 있고, 80km EV 확실히 많이 좋아졌네요. 네, 상황에 따라서 한 8, 90km까지도 EV가 가능하다, 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뭐 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연비가 지금 19.3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 중간에 이제 가속을 좀 했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실연비는 프리우스에 많이 모자라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이 정도라면 프리우스는 한 24, 5 이상 나온다고 보여질 것 같은데, 프리우스에는 실연비가 역시 실연비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오닉은 그 프리우스를 겨냥한 친환경 모델로 등장하긴 했지만, 상품성 면에서는 프리우스를 앞설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프리우스도 4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그런 여러가지 최첨단 편의 장비들을 많이 장착을 했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거의 비슷하게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국내에서 본다면 일단 가격 면에서 프리우스랑 직접 경쟁하기는 어렵죠. 프리우스는 아무래도 수입차니까 가격에서 벌써 한 7,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버린다고 보면, 그러면 국내에서 아이오닉이 프리우스랑 직접 경쟁하는 건 사실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아이오닉이 국내에서 경쟁하는 차는 당연히 아반떼죠. 아반떼보다 이 차가 한 500만원 정도 더 비싸고, 또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300만원 가까이 더 비싼데, 주행거리가 시내 위주로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은 이 차를 타면 불과 한 몇 년 내에 그 가격 차이만큼을 이제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행거리가 크게 많지 않은 분들은 굳이 이 차를 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차는 국내에서 최고 경쟁 모델은 사실 아반떼입니다. 아반떼일 수밖에 없고, 글로벌에 가면 지금 미국, 일본에서는 프리우스가 한 달 만에 10만 대를 팔았다고, 10만 대가 계약이 돼가지고 엊그저께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지금 일본은 일본 전체에서 프리우스 판매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일본에서는 그 연비를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게 어떤 이유인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프리우스보다 가격으로 따졌을 때 더 경쟁력 있는 모델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에서 프리우스 판매가 전체 승용차 판매에서 1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신기한 일이긴 하죠. 근데 국내에서는 아이오닉이 아무리 연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 판매에서 1등을 하는 일은 없겠죠. 일단 아반떼보다 많이 못 팔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현대가 아이오닉을 프리우스를 염두에 두고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여러가지 면에서 좀 서로 다른 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우스는 한 달 만에 10만 대를 팔았는데, 아이오닉은 올 1년 동안 이제 15,0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하이브리드를 생각해 볼 때, 그 하이브리드 성능이, 전기 모터와 배터리의 성능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연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배터리도 커지고 전기 모터도 더 커지면 무게가 더 차 무게가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무거워지는 만큼 연비에서 또 손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 전기 모터와 배터리 용량을 조금 줄이는 대신 연비는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세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발표했던 수치에 비해서는
프리우스만큼 안 되네요. 안 된다고 봐야지. 맞지? 지금 이 정도 가면 프리우스 27 나와야 되잖아. 그지? 맞아. 10분 24, 25죠. 그러니까 프리우스는 시내에서 신경 안 쓰고 대충 타면 21, 2가 나오고, 조금 시내에서 신경 써서 타면 25가 나오고, 또 장거리 주행에서 고속도로에서 한 80km, 70km 주행해버리면 거의 28, 7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70km로 주행하고 있는데도 이제 20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도시고속도로 충북 아니 배터리 차이 수준이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기판에 EV라고 뜨거든요. 이제 엔진 시동이 꺼지고 전기 모터로 주행할 경우에 EV라고 뜨는데, 프리우스에서 EV라고 표시해 주는 거하고 아이오닉에서 EV라고 표시해 주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네, 아이오닉은 엔진 시동이 걸려 있더라도 그 엔진이 구동력으로 전달하지 않고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약 1km EV라고 띄워줍니다. 그런 반면에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엔진 시동이 완전히 꺼지고 전기 모터로만 구동할 때, 그때만 EV라고 띄워주니까, 그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60km, 70km 넘어가 버리면 EV 모드가 사실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안 나타나는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8, 90km에서도 맥시멈 120에서도 EV라고 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프리우스의 EV랑은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아이오닉은 120에도 EV 되는데 프리우스는 60 넘어가면 EV 안 되네. 네, 기본적으로 EV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엔진이 시동을 걸어 가지고 배터리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면서 엔진은 시동을 걸어서 배터리로 충전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기는 EV라고 뜬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천천히 출발하는데도 지금 엔진 시동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 5km 앞 지금 좌회전입니다. 다시 이제 EV가 들어왔는데, 사실 신호가 걸렸을 때 다른 차들이랑 같이 속도를 맞춰서 시동을 안 걸고 출발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60km까지 남들 눈치 살짝만 보면서 가속하면 60km까지 그냥 EV로 충분히 가속할 수 있는데, 이 차는 그 정도 가속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주행 중에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EV로 전환한 다음에 전기 모터로 관성처럼 그렇게 주행할 수 있는 그쪽이 얘는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이 프리우스랑 좀 다른 이 차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설명하면, 초반 가속할 때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할 수 있는 성능은 프리우스보다 못한데, 어느 정도 주행하고 있다가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고 EV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전기 모터로 그 속도를 유지해내는 능력은, 그 부분은 좀 아이오닉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8, 90km 정도에서도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가 좀 보이고 있네요. 그쪽에서 아마 실연비에서 좀 더 좋은 기록을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아이오닉 전기 모터의 그 토크가 프리우스 전기 모터 토크보다 좀 더 높게 나온 부분에 사실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저속에서는 크게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주행 중에 EV 모드를 유지해주는 그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기 모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크루즈를 한번 해보죠. 속도를 70km 세팅을 하고, 차간거리 지금 이 차는 Q트림, 제일 상위 Q트림에 17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정속으로 주행해 줄 수 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켜니까 내리막인데 EV가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지. 크루즈 컨트롤은 끄는 걸로 하고, 크루즈 컨트롤은 꺼버리고, 40km다 40km 이러면 안 되지. 속도 올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운전을 마치고 이제 운전대를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거리긴 하지만 아이오닉을 한번 시승을 해 봤는데요. 사실 제일 관심이 많았던 연비와 하이브리드 성능 부분에 있어서 이 차가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프리우스랑은 구조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 때문에 전기차로서의 성능은 사실 기대에 많이 못 미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전기가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처음 출발해서 가속할 때 그때 전기만으로 가속할 수 있는 구간이 사실 너무 짧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차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고속으로 주행하는 중간에 엑셀에서 잠깐 발을 떼고 EV 모드로 전환시키면 그 상태에서 EV 모드를 유지해주는 실력은 이 차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연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프리우스만 하더라도 사실 한 60km까지 전기 모드로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기차 기분을 좀 낼 수 있는데, 이 차는 뭐 지하 주차장에서 잠깐 이동하는 시속 10km 이내에 이동하는 그 정도에서 말고는 전기차로서의 그 느낌은 사실 좀 넣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비도 보면 아까 주행해서 오는 동안에 중간에 한 두어 번 가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연비가 한 21km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구간 외에는 뭐 거의 계속 최대한 탄력 주행을 하고 엑셀을 뭐 아주 약하게 밟고 그렇게 해서 연비를 높이기 위한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1 정도가 나왔다라는 건, 물론 이제 뭐 공인 복합 연비보다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프리우스보다는 연비가 좀 많이 낮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차가 국내에서 이제 뭐 경쟁을 한다고 하면 사실 프리우스랑은 전혀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우스랑 바로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차는 미국 가면 물론 이제 프리우스랑 경쟁할 만하겠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이 차의 경쟁은 아반떼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중형 세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이오닉이 연비가 좋으니까 아이오닉을 한번 고려를 해본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차체 사이즈나 모든 패키징이 아반떼랑 많이 흡사하다는 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아반떼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주행거리가 충분히 긴 분들은 뭐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반떼 가솔린을 평소에 뭐 한 12km 정도 탄다고 치면, 이 차는 평소에 대충 타도 한 17, 18km 나온다면 뭐 그 정도만 해도 연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그래서 아반떼 가솔린이랑 한번 비교해서 고민해 볼 만하겠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뭐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니면 주행거리가 평소에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아반떼를 사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현대가 이제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을 만들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을 처음 출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비다 라고 공언한 거에 비해서 사실 좀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프리우스랑은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프리우스랑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하이브리드 실력을 갖추고 있진 않고, 다만 평소에 좀 더 분명히 연비가 더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연비가 월등히 더 잘 나온다는 거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